짱구는 무말료 극장판 격돌 낙서 왕국과 얼추 4명의 용사들입니다. 아니 어쩌고 저쩌고가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제가 짱구 극장판을 뭐를 봤나? 극장판 목록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본 거를 일단 딱 나열을 할게요. 제가 본 게 액션 가면 대그레그레 마왕 봤고요. 제일 처음 나온 극장판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레이저빔을 쏘면 그레그레를 해버리는 몹이 돼버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짱구랑 똑같이 생긴 쉐끼랑 같이 보물 찾는 거였나? 그래서 이거 춤이 되게 유명하죠. 제가 본 것만 얘기하면 1, 2, 3, 4, 5 이거 재밌죠? 6, 7, 8, 9 불고기 로드, 석양의 떡잎, 3분대 작전, 아미고 나 많이 봤네? 여기까지 본 것 같은데? 아미고까지 보고서 아예 안 보다가 로봇 아빠의 역습이 명작이라 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본 게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짱구는 무말료 극장판 전성기 시절 거를 거의 다 봤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짱구를 되게 좋아했고 짱구랑 스폰지밥을 라이브로 시청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먼저 설명하자면 짱구는 무말려가 사실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짱구와 짱구 근처에 있는 인물들의 성격 같은 걸 이미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짱구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뭐냐? 인물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인물들의 성격이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인지 짱구는 무말려 이번 제가 본 극장판의 전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일단 설명하자면은 이 짱구 세상에 내가 안 본 사이에 스마트폰하고 VR이 생겼어요. 애들이 진짜로 낙서를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VR로 가상현실에서 낙서를 하는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낙서를 딸깍딸깍으로 할 수 있는 거임 이제. 옛날처럼 바닥에다가 막 부리부리 대마왕 액션 가면 건담 로봇을 그리는 시대가 이제 끝난 거야. 떡잎마을 유치원 애들끼리 다 같이 체험학습을 가서 VR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성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R에서도 낙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면서 교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데빌구 역시나 허허이 하면서 그냥 바닥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 새끼는 미친놈은. 지 혼자 바닥에다가 무슨 신형만 바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러고 저도 그렸어요 선생님 하면서 짱구야 바닥에다 그리면 안 되지. 바로 시그마의 모먼트를 보여줍니다. 짱구가 진짜 이게 내가 내용을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신형만 그림을 그린 거를 하늘에서 어떤 외계인 같은 새끼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저게 바로 낙서다운 낙서지 하면서 갑자기 왕국이 있어.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는 외계인 왕국이 있는데 저게 바로 낙서다운 낙서지 하면서 어른들의 입을 막고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낙서를 그리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영화 시작한 지 3분 만에. 뭔 개소리야. 전개가 말이 안 돼. 하늘에서 이 짱구의 낙서를 지켜보던 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임. 낙서 왕국이 공중에서 떠다니는 왕국인데 라퓨타 같은 거야. 근데 얘네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무궁무진한 자유자재로 그린 그 낙서들로 인해서 그 낙서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얘네가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는 거야. 애들이 더 이상 낙서를 그리지 않으면 이거는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는 거임. 반란이 일어난 거야. 왜? 더 이상 이 떡잎마을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어린애들이 낙서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얘네한테 억지로라도 낙서를 그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낙서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왕국을. 근데 원래 있던 선왕은 아니다. 낙서는 억지로 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진정한 낙서다. 아니다. 해가지고 반대를 해.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기 국방부 장관이 있거든. 낙서왕국. 얘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한테 낙서를 억지로 그리게 해야 됩니다. 딱 이래. 그래가지고 왕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잘못된 생각이야 하는데 하고서 가둬버려. 낙두환이 가둬버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반란만 일으키거든. 근데 반란의 이유가 낙서를 그리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씨발 뭐야 이거 전개가 왜 이래. 이게 영화 5분도 안 갔을 때예요. 이게 짱구야. 근데 몰라 씨발 짱구는 원래 이래. 그래서 그냥 오케이 짱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영화였다? 나갔어요. 근데 짱구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근데 그 와중에 그 이야기를 몰래 들은 반란 모의를 몰래 들은 왕의 딸 공주죠. 공주가 몰래 탈출해요. 아 위험해. 공주는 착해. 왕의 그 진실된 낙서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위험해 하고 딱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 낙서 왕국에 그림 그리는 담당 화가 같은 애가 있거든. 근데 얘 목소리가 짐 레이너예요. 걔랑 같이 쿠데타에서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쿠데타에서 탈출을 하는데 이 탈출하기까지가 영화 5분 내용이야. 쇼츠 200개 본 것 같죠. 근데 여기까지가 5분이야.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져요. 아 역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도파민을 벌써부터 때려 박는구나. 머리 아프다. 이 공주하고 짐 레이너가 탈출을 해가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공주가 국왕만 있을 수 있는 최강의 크레파스가 있어. 왕실 금고 같은데 빛나는 크레파스야. 이게 미라클 크레파스. 이걸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현실로 나와요. 닌텐도 옛날의 게임처럼. 이거를 짐 레이너한테 딱 그려주면서 낙하 배낭을 딱 줘. 그래서 짐 레이너한테 자 미라클 크레용을 가지고 자유로운 낙서를 하는 남자아이를 찾으세요. 그 아이가 선택받은 용사입니다.
하고서 짐레이너는 혼자 탈출을 해요. 공주는 다시 갇히고. 이 짐레이너가 자유로운 낙서를 하는 남자아이를 구하러 간다. 남자아이는 누군지 짐작이 가죠. 메타인지가 있으면 이거 누군지 알겠죠? 딱 가요. 용사 찾기 대회를 시작해. 딱 다시 화면이 전환되고 짱구네 가족, 맨날 똑같은 그 짱구네 가족 구도가 시작돼요. 아침마다 우라통 터지는 짱구가 개지랄 떨어가지고 신형만 와이셔츠 된장국 먹고, 짱아는 짱구가 던진 건담 로봇 주먹 맞고서 울고, 아침에 또 씨발 앞에서 떡잎마을 유치원 빵빵거리는데 또 봉카다시아는 짱구 못 데려가가지고 자전거로 또 끌고 가는, 이 구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구도가 똑같이 이어져. 자, 이러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던 와중에 떡잎마을로 낙서 공수부대들이 투입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쿠데타 세력들이어가지고 전설의 크레용이 사라졌잖아. 그 크레용을 찾으려고 낙두안이 보낸 거야. 그래서 이 낙두안의 공수부대들이 떡잎마을을 포위해가지고 크레용 용사들이 떡잎마을 사람들을 폴라로이드 사진기 같은 걸로 딱 찍잖아? 그럼 사람들이 되면서 그 뒤에 낙서처럼 이렇게 딱,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 이러고 갇혀버려. 근데 이걸 풀려면 그 전설적인 크레용으로 원을 둘러야지 이걸 탈출을 하는 거야. 짐레이너가 전설의 용사를 찾는 와중에 유치원 근처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좋으니까 애들 사이에서 전설의 용사를 찾아보자 했는데 짱구를 찾아요. 근데 짱구가 그린 낙서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유분방하게 낙서라고 할 수 있는 낙서인 거야. 이렇게 빨간색 원 그려놓고 정말 대단한 낙서야, 이게 뭐냐 짱구야 하는데 명란젓이에요. 존나 뜬금없잖아. 이게 낙서잖아. 이게 낙서력이잖아. 보통 그림은 어떤 이 목적성을 가지고 그리는데 낙서는 말 그대로 낙서여야 돼가지고 오직 짱구만 이런 개 같은 낙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해, 너가 선택받은 용사 같아. 전설적인 크레용을 줘요 얘한테. 왜냐면 이거는 전설적인 용사하고 왕족밖에 못 그려, 이 크레용으로는. 그래서 이 크레용을 줘. 짱구가 도대체 뭘 그리냐, 신형만 양말을 그려요. 전설적인 크레용으로 그린다는 게 지네 아빠 양말이야. 양말에서 발냄새 나는 그 5성급 냄새나는 양말이 현실로 나와가지고 전설적인 크레용을 잡으러 온 공수부대들을 이 양말로 또 물리쳐요. 왜냐면 짱구 세계관에서 신형만 양말이 5성급 무기야. 제일 냄새 지독해가지고 맞는 순간 이거 되거든. 짱구는 어떻게 도망가고, 그 사이에 공수부대들이 떡잎 유치원에 있는 애들 플러스 떡잎 마을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납치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낙서 왕국이 위기인 이유가 애들이 더 이상 낙서를 그리지 않아가지고 추락할 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억지로 낙서를 그리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보존을 해야 된다. 그게 쿠데타 세력의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낙서를 시켜요. 그걸 보호하는 학부모들은 그 사진기로 찍어가지고 낙서로 만들어버리고, 애들이 다 납치돼가지고 이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짐레이너가 이제 짱구한테 그런 낙서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어떤 우리는 낙서 왕국에서 왔고, 낙서 왕국은 이런 낙서 에너지로 유지가 되고,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더 이상 교과서 책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낙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힘들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짱구한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미라클 크레용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짱구를 찾아 나선 거다. 왜냐면 미라클 크레용으로 그리면 뭔가 좀 대단한 에너지가 분출되니까. 레이너는 잡혀버리고 짱구는 레이너의 도움으로 어떻게 탈출을 합니다. 그 전설의 크레용을 가지고. 그래서 날아가는 와중에 떡잎 마을이 개판이 된 걸 본 거야. 짱구가 그 종이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거든. 이슬이 누나가 낙서가 된 걸 보고 개빡쳐요, 짱구가. 그 평소에는 떡잎 마을 좆되든 말든 알 바 아니에요, 시그마 뭐 이거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슬이 누나가 낙서가 된 걸 보고 씨발 죽여버릴 거야, 이 모드가 돼가지고 다시 떡잎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애가 다시 흑화가 돼버린 거야. 물론 실제로 이러진 않습니다. 되게 유아틱하게 표현돼요. 쿠데타 세력들이 아이들을 납치했다 그랬잖아, 에너지를 뽑기 위해서. 근데 낙서를 억지로 시킨단 말이야. 억지로 시키니까 떡잎 마을 반봉대에 부두목 철수가 나서가지고, 당신들이 누군데 우리한테 낙서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걸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하니까 얘도 사진기로 찍어버려가지고 철수도 낙서가 돼버려. 으아. 철수까진 그렇다 쳐. 근데 훈이가, 이 훈발놈 새끼가 갑자기 이러고 딱 하고서 열심히 그려야 돼 존나 열심히 그려. 그 와중에 짱구는 종이 비행기가 된 상태에서 후지산까지 날라옵니다. 굉장히 멀리 날라왔어요. 근데 얘가 어린애답게 후지산을 보자마자 후지산을 그냥 단순히 그리고 싶어가지고 전설의 크레용으로 후지산을 이렇게 그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낙서하는 것처럼 낙서는 어떤 계획이 있거나 뭔가를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후지산을 그리다가 뒤집어가지고 지 팬티를 그려요. 지가 이틀 동안 입은 팬티 모양을 그려요. 근데 전설의 크레용이잖아. 그래서 그 팬티가 그대로 살아나. 팬티맨이 나와요. 짱구님, 전설의 용사 짱구님, 제가 태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이 짱구를 도와줘요. 짱구가 냄새나 이래. 제가 새 팬티가 아니었어요? 이틀 동안 입은 팬티였다고요? 왜 새 팬티를 그려주지 않은 거예요? 쫓아가는 짱구, 냄새나 다가오지마.
이러고 다음 씬에 팬티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용사로서 어떻게 마을을 구해야 될지 충고를 하고 있는데 짱구는 그거 다 족하고 또 이슬이 누나 그래요. 이슬이 누나 좋아하니까 스케치북 4개를 이어붙여가지고 이슬이 누나를 그리는데 얘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슬이 누나가 모양만 갖추고 개못생긴 거야. 말풍선으로 짱구야 좋아해 이런 거까지 그린 거야. 그림으로 나온 이슬이 누나가 짱구야 좋아해 밖에 못해. 어쨌든 짱구를 좋아하는 마음씨많은 착한 못생긴 가짜 이슬이 누나 또 탄생합니다. 애들이 납치당한 상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낙서 왕국으로 가는 에너지가 충분했는데 애들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왕국으로 가는 에너지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추락하는 거야 왕국이. 이거 어떡하지? 야 쿠데타 일으켰던 국방부 장관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럼 더 블랙 기업식으로 간다 해가지고 애들을 재우지도 않아요. 괜히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아니랄까봐 블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근을 줄 때가 아니라 그럼 더 짜내면 되잖아 하고 일본 애니메이터 업계처럼 애들을 존나 짜내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에너지 드레인 당해가지고. 짱구가 떡잎마을 구하려고 후지산에서 떡잎마을로 오고 있었잖아. 근데 얘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 동료가 더 필요하다 해서 낙서로 여태까지 짱구 극장판에서 나오는 항상 고트였던 부리부리 대마왕을 그립니다. 부리부리 대마왕은 항상 짱구 편이었으니까 부리부리 대마왕을 그렸는데 딱 이거 나왔어. 부리부리 대마왕. 배고파. 짱구가 배고파서 불렀는데 부리부리 대마왕도 배고파서 힘이 없어. 이러고 이지랄하고. 역시 패급은 부평. 이거 낙서로 차를 타고 가자. 애가 디테일하게 생각 못 하잖아.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차에. 그냥 엑셀밖에 없는 거임.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야 짱구야 여긴 브레이크가 없는데 하고 엑셀 밟고 그냥 달려가지고 씨발 논두렁이 부딪혀서 떨어져요. 모든 동료들이 같이 논두렁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떡밥 하나가 나와. 물에 젖으면은 사라져. 낙서 왕국의 국민들이라든지 그림으로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맞으면 안 돼. 여기서 약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와중에 아까 훈발놈이 그림 개 열심히 그린댔잖아. 열심히 그리고 있나요? 에너지를 위해서 딱 네, 제 그림 좀 봐주세요 하고 딱 했는데 너무 잘 그린 거야. 너무 잘 그렸어. 이건 낙서가 아니잖아. 해가지고 훈이가 씨발 짱구야 구해줘. 눈물. 너무 열심히 그렸어. 낙서 에너지가 안 나와서 존나 꼬머졌어. 그리고 이 다음 컷에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유민이라는 남자애가 나와요. 짱구보다 한 살 형이야. 근데 얘가 떡잎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얘가 식당집 아들내미거든. 아무래도 엄마가 낙서가 된 것 같죠. 떡잎마을로 갔으니까. 유민이가 있던 집이 식당하고 같이 하는 집이어가지고 이 음식 냄새에 끌려서 짱구와 일행들이 여기로 옵니다. 배고프니까. 카레 냄새가 났거든. 유민이네 집에서 카레를 먹고 같이 떡잎마을로 가기로 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떡잎마을이 이렇게 됐다 하고 가게 돼요. 유민이도 엄마를 찾으러 가요. 짱구는 못 말려 유구한 전통이 있죠. 짱구는 못 말려는 이상하게도 전투씬 또는 뭔가 밀리터리 씬이 나오면은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글부글 온천 대장수전 때도 그 로봇을 세우기 위해서 탱크 전투씬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것처럼 자위대가 나와가지고 떡잎마을을 이렇게 둘러싸요.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떡잎마을이 이렇게 구름 같은 걸로 뒤덮여 있거든. 짱구가 어찌어찌 지하철 타고서 마을 근처로 도착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구해보자. 바닥에다가 준내 큰 전투기하고 탱크를 그려가지고 떡잎마을 시가전을 게시합니다. 와 하고 팍 가는데 낙서다 보니까 디테일이 부족해. 그래서 비행기는 날다가 떨어지고 탱크는 구르다가 부서지는 거야. 크레용이 원래 이만했는데 점점 이만해지는 거지. 떡잎마을에 보험 하려다가 디테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크레용이 이만해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 공격할 땐 좋았는데 이제 비행기하고 탱크가 부서지니까 부리부리문이 처음에는 야 공격하자 하다가 짱구 니놈 감히 낙서왕국에 대항을 해 하고 바로 배신 때려요. 부리부리 대마왕 이 새끼는 나올 때마다 배신이. 유민이는 엄마를 찾으러 따로 떠났는데 그 와중에 낙서왕국에서 탈출한 공주랑 합류를 해요. 짱구네 가족도 짱구랑 만나고 어떻게 잘 됐어. 부리부리 대마왕이 여기서 한 번 더 배신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할 때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거든. 근데 원을 그릴 때마다 크레용이 점점 짧아질 거 아니야. 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크레용 조각밖에 안 남은 거임. 근데 이거를 부리부리 대마왕이 이렇게 훔쳐가. 왜 나 안 챙겨주냐고. 지가 배신 때렸으면서. 나도 이제 한몫 챙길 거라고. 그 반란군 세력이랑 교섭을 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서 교섭을 갔는데 교섭을 간 장소에 유민이네 엄마가 있는 거야. 유민이네 엄마가 여기 갇혀있거든. 근데 갇힌 걸 빼려면 이걸 동그라미를 해야 되잖아. 전설적인 크레용으로. 협상을 하려면 이걸 주느냐 아니면 유민이네 엄마를 구출하느냐 이건데 유민이가 부리부리 대마왕 너도 왔어? 빨리 짱구를 구해야 돼. 그래. 그게 아니라 하다가 협상하러 온 낙두환이 온 거야. 일단 피해 있어. 근데 낙두환이 자 이제 크레용은 어딨지? 빨리 크레용을 내놓도록 해 하는데 그게 말이야. 크레용 말이지. 갑자기 똥이 마려운데 하고서 뒤로 갑자기 가더니 유민이한테 크레용 딱 던지고 생각해보니까
똥이 마려울 땐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요. 개멋있게 유민이 엄마 탈출할 그 크레용 던져주고 얘는 오토바이 타고 젤라 그래. 저 새끼 잡아! 부리부리 대마왕이 모먼트 한번 보여주고 유민이네 엄마를 구하느라고 유민이네 엄마 구할 때 공주가 있었다 그랬잖아. 왕족하고 선택받은 용사는 크레용을 사용할 수 있거든. 그 공주가 이제 엄마를 구해준 거야. 이것도 자기 왕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유민이네 엄마를 구하기 위해 공주가 이거 딱 써준 거야. 크레용을 다 써버렸어. 이제 크레용이 없어요. 에너지가 이제 없어서 낙서왕국은 점점 추락을 합니다. 떡잎 마을로. 이게 추락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 근데 심지어 거기다 비가 오는 바람에 낙서왕국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왜? 비를 맞으면 녹아서 없어지니까. 짱구가 이슬이 누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다 구하고 마을 사람들 다 구했으니까 이슬이 누나가 어느 백화점 꼭대기에 있대. 딱 구하러 갔는데 함정에 빠진 거야. 그 낙서왕국 간부들한테. 폴라로이드 사진기에 찍히려고 하는 순간 여태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오직 자기만을 바라봐주던 가짜 이슬이 누나. 엄청나게 못생겼지만 성격만은 항상 짱구를 위하는 이 가짜 이슬이 누나가 비를 맞으면서도 짱구를 도와줘요. 그 사진기를 탁 쳐내면서 마지막에 녹으면서 짱구야 좋아해 하면서 딱 이렇게 녹아버려. 개슬퍼. 마음만은 진짜 이슬이 누나보다 착한 누나. 딱 하면 살아요. 그래서 짱구 슬플 때 알죠? 정면샷 안 보여주고 뒤에서 짱구 슬퍼하는 모습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그때 살짝 슬펐어. 그 와중에 위기가 계속 찾아와. 낙서 왕국이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어른들은 오히려 미라클 크레용을 잃어버린 짱구를 탓해요. 그렇게 중요한 크레용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 크레용이 있었어야지. 왕국을 다시 위로 올려보낼 거 아니야. 무기를 만들 거 아니야. 비행기를 만들 거 아니야. 딱 이러는 거야. 이게 5살밖에 안 되는데 유민이가 죄송해요. 제가 저희 엄마를 구하느라 크레용을 다 써버렸어요. 하니까 짱구가 유민이 형 나도 우리 부모님을 구해줬어. 형도 다행이다. 딱 이래. 간지나게. 어른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떨어지니까 어쨌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왕국이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공주가 나서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낙서를 그리지 않으면 왕국이 떨어져요. 다 같이 낙서를 그려서 낙서 에너지를 충당하면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제발 낙서를 해주세요. 하고 딱 스케치북을 딱 들고 소리쳐. 제발 낙서를 그려주세요 하는데 어른들은 가방을 메고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떡잎 마을은 이제 끝이야. 이런 재수없는 말을 하고 다 떠나려고 그래. 어른들은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짱구 같은 어린애들은 현실을 다시 살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사스가 떡잎마을 반가운데 부대장 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럼 우리가 다시 낙서를 그리면 되잖아 하고 딱 나서요. 걔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왕자도 나라를 위한 결단으로 이렇게 한 거였는데 결국은 추락을 하잖아. 여태까지 이렇게 위험 있던 모습을 하다가 자기 그 떡잎마을 사람들한테 제발 낙서를 그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짱구가 이슬이 누나 사건이 있고 어디로 가다가 부리부리 대마왕의 목소리를 들어요. 어딨지? 아까 그 부리부리 대마왕의 모먼트로 승민이네 엄마를 구했잖아. 얘도 물에 녹아버린 거야. 얘도 웅덩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웅덩이에서 여기야 부리부리 대마왕 너도 사라지는 거야? 나는 사라지지 않아 하면서 갑자기 막 사라져버려. 짱구가 또 슬퍼해. 근데 우리의 킹 가꾸 알파메이 시그마메의 짱구는 여기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운동장에 그리는 흰 구루마 그거를 딱 들고서 허허이라고 존나 뛰어가요. 이러고 갑자기 으아 허허이 하고 막 갑자기 개지랄 떠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짱구가 최후의 드로잉을 시작합니다. 대체 뭘 그리는 거지? 왕국의 공주가 근처에 백화점이 있거든? 백화점 방송으로 동네에다가 어른들한테 계속 이렇게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계속 도망가. 근데 그때 유민이가 나서가지고 어른들한테 일침을 갈겨요. 어른들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니까 오히려 애들을 데리고 도망가던 어른들 손에서 애들이 굳은 결심을 하더니 엄마 아빠 저도 낙서를 하고 올 거예요 하고 딱 애들이 오히려 낙서를 하고 가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달려가니까 엄마 아빠들도 우리도 낙서를 하러 가야겠어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유민이가 MZ세대 막 태블릿 들고 다니는 애거든. 짱구가 뭘 그리는지 GPS 같은 걸로 이렇게 위성사진 같은 걸 확인하니까 이 끌끌이로 존나게 큰 부리부리 대망을 그리고 있던 거임. 이 새끼는 그냥 천재임. 그러니까 위성사진으로만 찍을 수 있는 초거대 부리부리 대망을 그리고 있던 거예요. 이걸 그리려면 길로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물 같은 걸 건너뛰어서 위에 눈 같은 것도 그리고 해야 되잖아. 이 도움이 필요한 거야. 여태까지 척을 쥐고 있던 낙서 왕국 쿠데타 세력과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도 도와주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그림 딱 그려요. 애들 낙서로 떡잎 마을이 점점 가득 채워집니다. 여기가 제일 명장면이거든요. 짱구가 구루마 끌면서 그래 애들이 그래 어른들도 그려 하면서 이 존나게 그려요. 그림을 으아 하고 낙서는 샤오샤오 그리고 막 쫄라맨 그리고 오늘은 법 같은 거 없다 그려 난 여기서 제일 울컥한 게 이 연출하고 이 음악이 이거 직접적으로 일부러 표현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감독이 짱구 시리즈에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정작 어른들은 이 사태에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어린애들이 이
낙서로 떡잎 마을을 지키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진 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연출로 표현하는 게 낙서가 곧 미래를 만든다. 미래를 그리는 건 결국 아이들이고 미래를 그리는 건 아이들의 순수함과 자유분방합니다. 이걸 보면 느껴져요. 이게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음악하고 연출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동네를 이렇게 딱 채워나간단 말이야. 아이들이 이 현실을 지키려고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이건 좀 지리는데? 하고 딱 봤어. 동덕 친구들도 그거는 나이 먹고 그 낙서가 아니라 죄송한데 그거는 자 어쨌든 거의 다 완성한 거야 구루마로. 근데 마지막 한 부분만 남은 거야. 여기만 진짜 이 선만 이으면 돼. 근데 더 이상 이 분필 같은 게 없어 안에. 짱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가짜 이슬이 누나, 부리부리 대마왕, 제일 처음 만들었던 팬티맨. 그 팬티맨이 짱구야 내가 이 길을 이을게.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면 되는 거야 짱구야. 안 돼. 그러면 너가 사라질 거 아니야. 더 이상 헤어지는 건 싫어 하는데 짱구야 빨리 나를 잡아당겨줘. 그래서 짱구가 자기가 직접 그린 이틀 동안 입은 팬티를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 그림 완성이에요. 으악 막. 근데 마지막 연출이 슬픈 게 아니라 팬티맨 얼굴이 막 이시랄대. 짱구야 더 세게. 슬픈 거 다 날아가. 안 슬퍼 씨발 거기는. 결국은 엄청나게 거대한 부리부리 대마왕이 일어나요. 부리부리 대마왕 힘내 힘내 해가지고 왕국을 다행히도 들어 올리킵니다. 떡잎 마을도 지키고 낙서 왕국도 지켰다. 그 와중에 부리부리 대왕이 딱 올려주고 떠나는데 도와준 합의금은 1,000억 원이야. 카드 할부도 된다 하면서 사라져요. 사스가 분위기. 왕국을 구하고 이제 다 잘 됐잖아. 그래서 쿠데타 일으킨 장관이 걔도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니까 국왕한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근데 국왕이 사실 엄청나게 귀여운 낙서였어. 근데 걔가 딱 이렇게 나오면서 아니야 너도 왕국을 위해서 그랬겠지 딱 이러면서 딱 용서를 해.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를 용서하는 어른처럼 평소에 낙서를 막 길바닥에 그리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면 혼내야 되는 게 맞긴 하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큰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 어떤 어른들의 관용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어린이들의 동심이 지켜지고 그 어린이들의 동심을 원동력으로 어떤 그런 공동체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맨 마지막 장면에 유빈이와의 추억, 부리부리몬 팬티맨 가짜 이슬이 누나 낙서를 자기의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이슬이 누나한테 영화가 딱 끝이 납니다. 내용을 함축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우리들한테 흔히 알려진 펀쿨색자가 있죠. 그분이 한 얘기가 이 영화의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주택가나 그런 데서 들리는 어린아이 웃음소리라든지 그런 고성방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이게 이 짱구 낙서 왕국의 가장 큰 메시지다. 어린아이의 소음, 어린아이의 낙서는 잘못된 게 아니다. 저는 평점을 말씀드리자면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사실 짱구 극장판 중에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어요. 짱구 극장판 중에서 너무 명작들이 많기도 했고 좀 기준점 같은 걸 생각해봤을 때 그 정도인가? 했어요. 계속 보면서. 옛날에 비해서 그 맛이 좀 덜한데?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평가는 냉정해야 돼. 진실돼야 돼. 왜냐면 진실한 것이 짱구가 알려준 가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해보자면 짱구 극장판을 매번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전성기 시절 극장판하고 비교해봤을 때 뭔가 수심이 얕아졌다 그래야 되나? 좀 더 유아틱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짱구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이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어렸을 땐 재밌었지만 지금은 불편해할 수도 있을 만한 요소들을 좀 제거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짱구가 원래 그 불편함을 이용한 개그가 정말 재밌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에로틱함이나 그거를 짱구의 동심으로 뭉개버리는 그 맛이 있었는데 짱구의 성격이 좀 평면화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엔 짱구가 좀 더 복잡 미묘한 어린아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가 좀 원피스 루피처럼 됐다 그래야 되나? 근데 물론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부정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른 제국의 역습 같은 명작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건 초명작이니까. 근데 그래도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래그래 대마왕 편 이런 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짱구가 너무 건실해졌어. 옛날 그 데빌구에 비해서. 그래도 마지막 그 그려 장면은 가슴이 좀 뭉클해졌다.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그린다? 그 낙서 안에 들어있는 단순하지만 순수한 그 무언가를 잘 캐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수지산 그리다가 갑자기 그 뒤집어서 팬티를 그린다 그랬잖아. 근데 어렸을 때 우리도 낙서 그리다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 그거를 어른들이 잘 기억해내서 그 추억의 파편을 잘 보여준 느낌? 어렸을 때 장난감을 모아뒀던 그 장난감 상자에 쾌쾌 묵은 먼지 냄새를 맡게 해준 느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짱구는 못 말려서 개연성을 바라면 안 되지만 짱구는 못 말려 가족들이 너무 이런 천재지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반응이 옛날 같았으면 짱구야! 이러는데 뭐야? 씨발 왕국? 짱구 너 괜찮지? 약간 이런 뭐야? 낙서 왕국? 그래 왕국하고 다른 거야? 괜찮지 너? 약간 너무 쿨해졌어.
그러니까 뭐 물론 짱구 엄마가 짱구 걱정하면서 짱구야 걱정했어 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긴 한데 일부러 넣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 맞다 일반 가족이었지 하면서 작가가 나중에 넣은 느낌? 옛날에는 아 짱구도 귀여운 아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돼지발굽 작전에서는 짱구 찾으러 막 홍콩까지 그냥 갔단 말이야. 근데 짱구네 가서 짱구네 아 맞다 짱구 지금 실종 상태였지. 아 이러고 그린 느낌. 짱구를 보기에는 이제 그 노란색 테이프 시절에 나의 감정을 잊은 것 같아 좀 오히려 슬퍼졌다. 마지막에 짱구는 모말려 극장판 특유의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 그게 너무 좋았어. 아 이거 아직도 해주는구나. 어쨌든 마지막 총평을 해보자면 짱구 광팬이시면 당연히 받겠으니까 추천 안 하고요. 짱구 극장판이 어떤 감성인지 느껴보고 싶다? 오히려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맛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때 그 맛하고 좀 달라요. 약간 프랜차이즈화 됐어요.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맛은 좀 안 났다. 그래도 짱구를 정말 좋아한다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